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A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물어보면 공집합 물어봤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원소 그러면 이제 이 집합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1이 A집합의 원소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원소 충분히 돼 있죠. 안에 있는 거니까 원소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디귿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1하고 3 원소 갖다가 이렇게 집합 표시됐으니까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질문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A집합은 1, 2, 3 원소로 구성되는데 1, 2, 3, 4에 뭐 포함된다라는 리을 역시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 됐죠? 자, 집합에서 뭐 원소, 부분 집합 이런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특히 이제 뭐 기호를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취지가 문제가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그런 기호가 되겠고 이런 기호들은 그런 뭐죠?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한 기호다라는 사실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을 때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 P, Q에 뭐 교집합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P집합은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서 뭐 이렇게 뭐 범위 표시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 Q집합은 이거는 뭐 그냥 원소 자체가 Q집합은 원소 자체가 나오는데요. 1하고 2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공통적인 부분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집합 부분에 이제 1 부분만 공통이 되겠죠. 그럼 이제 3번이 뭐 Q집합에 해당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명제로 돼 있지만 뭐 진리집합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나서 교집합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뭐 집합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 좌표가 4,-3이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반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뭐 원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 던지는 거죠. x-a의 제곱, y-b의 제곱, r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심 좌표가 a, b의 반지름 r이다. 이런 기본적인 항목이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원 방정식에서 중심 좌표를 구하면 4,a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좀 더 정확하게 뭐 양수를 써야 되니까 y의 절대값 이런 모양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4,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렇다면 반지름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얘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반지름 3 구해가는 그런 문제. 뭐 원 방정식 표준형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봅니다. 세집합 ABC에 대하여 A 교집합 B 원소 가르쳐줬고 C집합은 12 약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을 만족해주는 원소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전부 교집합으로 되어 있으면 뭐 B 교집합 C 이런 형태의 과정을 거쳐서 A 교집합 B 부분에 교집합 C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뭐 결합 법칙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집합 알려져 있고 요 집합은 뭐 12 약수 집합 이렇게 되니까 12 약수면 1 10, 2, 50, 1, 2, 50 이렇게 된 그런 내용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A 교집합 B 주어져 있고 그다음 C 집합 주어져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겹치는 원소가 좀 뭐가 있을까요? 2하고 10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하고 10 이렇게 돼서 최종 A 교집합, B 교집합, C 원소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원소를 합해서 뭐 12 구해가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고요. 됐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괄호 부분들이 이제 달리 묶이는 뭐 결합 법칙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뭐 좀 그럴싸하게 좀 풀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쉬운 내용 가지고 그럴싸하게 풀었다니까 웃음밖에 좀 안 나오는데, 자, 뭐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4번 문제였습니다.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있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다 포함된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벤 다이어그램을 싹 그려놓으면 되죠. A가 B에 포함되는 벤 다이어그램 딱 그려놓고 자, 이제 옳은 것을 좀 골라달라.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교집합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A가 나와야 되겠고 합집합을 하면요 B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A가 B에 포함되면 여집합하게 뭐 반대가 돼야 되죠.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역시 계속 뭐 잘못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A차 집합 B라는 것은 사실 A, B 이렇게 좀 집합되어 있을 때 A만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면 A만 있는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안으로 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들 공집합이 되겠다. 4번이 이제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뭐 A 합에다가 B의 여집합. 이 부분들은 뭐 A만큼 합하고 B의 여집합 이렇게 합했는데 뭐 전체가 될 수는 없죠. 중간 부분 이렇게 비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5번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뭐 당연히 뭐 4번이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확실하게 이제 뭐 주어져 있는 거죠.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그에 해당하는 벤 다이그램을 그려놓고 살펴가면 좀 쉽게 보기 하나하나들을 좀 해결해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수식 형태로 좀 이해를 해서 풀겠다 이렇게 되면 조금 오래 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개념적으로 헷갈릴 여지도 있으니까 벤 다이그램 그려놓고 개념적으로 좀 처리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 Q 명제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제 뭐 P의 진리집합, Q 진리집합 따지면 Q 진리집합이 더 큰 P가 이제 Q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P 집합에 있는 결과 원소가 뭐 당연히 Q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27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3A 제곱이 그럼 27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A 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뭐 양수 A를 구하라. 그러면 플러스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B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뭐 이런 내용. 뭐 원래 정의 자체를 좀 살펴보면요, P면 Q가 참이다라는 뭐 전제 조건이 좀 깔려 있는 상태에서 P는 Q이기 위한 뭐 충분 조건 이렇게 된 부분들이 정의죠. 참이라는 사실은 또 P가 Q에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뭐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P 주어가 뭐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정의 부분들이 좀 머릿속에 있다면 뭐 당연히 P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좀 내용해서 그럼 이제 뭐 원소가 이제 이렇게 좀 B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그죠? 가볍게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방정식 쭉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원을 나타내줄 때 정수 K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원을 나타내 준다고요? 그럼 정리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뭐 4가 좀 필요하겠죠. 양변에 더하기 4 했다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Y 플러스 3의 제곱. 완전 제곱 만들 때 이제 9가 좀 필요한 거겠고, K는 좀 이항시켜서 딱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뒤쪽에 정리된 부분들이 13-K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R 제곱 형태로 표현되야 되니까 13-K 이 부분들이 양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다면 K값의 범위가 가볍게 처리돼서 나오겠습니다. 1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걸 만족해 놓은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뭐 그러면 12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원 나타내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표준형 형태로 좀 열심히 정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이 0, 3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B집합의 원소가 좀 많이 써져 있을까요? B집합을 좀 잘 살펴볼까요? 0 있고 1 있고 A제곱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교집합의 그러니까 공통 부분 원소에 0, 3이 있으니까 0은 좀 있고요. 그렇다면 3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다. 즉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A 값이 뭐 마이너스 1이거나 A 값이 3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이제 A 집합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값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럼 이제 뭐 B 집합은 이미 또 결정이 되는 거죠. 0, 1, 그 다음에 3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와우. 이게 지금 교집합이 0, 3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안 되겠죠. 그럼 이제 3일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 집합은 맨 처음 원소가 이제 0이 되겠고, 그 다음이 3이고, 그 다음이 이제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0, 3, 5. 그럼 B 집합 자체는 뭐 0, 1, 3 이렇게 처리된 거겠고. 그럼 뭐 0, 3, 0, 3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뭐 합집합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0, 여기 있는 뭐 1이 좀 하나 더 있었죠. 그다음에 3, 그다음에 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 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소들을 다 구했는데 이 부분을 또 좀 어떻게 하라고요? 뭐 또 합을 하라 이런 얘기 됐습니까? 열심히 좀 합해야 되겠습니다. 자, 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4에다가 5를 더하겠으니까 9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교집합 부분들이 주어져 있고 B집합에 뭐 B지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원소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들을 뭐 3이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가는 요 절차만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하고 대신 A 값이 좀 두 개 나와 있으니까요. 각각에 대해서 뭐 조사를 또 다시 한다. 이런 관점만 가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점을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쫙 하겠습니다. 그런 이동한 점이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점 마이너스 2,6 주어져 있는데요. X축으로 7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는 좌표 자체가 7만큼 더 커져가는 거니까 이곳에다 더하기 7을 해서 5를 좀 만들면 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이곳에서 마이너스 2 빼가지고 4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해서 좌표를 좀 쉽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열심히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직선 위의 점이다. 직선에 대입하라는 얘기죠. 5 대입하고 그 다음에는 20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또 갑자기 커졌습니다. 플러스 K에서 처리해서 계산하는 문제. 그러면 그냥 가볍게 K 값은 15에서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자체가 평행 이동 부분이 또 좌표로 돼 있을 때 좌표 그냥 그대로 더하기해서 이렇게 표시해 가는 부분, 이 부분들만 간단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집합 A 부분 집합 중에서 1은 반드시 원소로 같고 2는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산 형태의 식에서 이럴 때 뜻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곧바로 글로 써져 있으니까 좀 쉽게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합을 만든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1은 반드시 갖는다 이렇게 포함을 딱 시키면 되겠고요. 2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남은 원소가 3개들이 있겠고 이런 원소들이 이제 그냥 들어갈 때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각각 가지수 자체가 어떻게 되죠? 두 가지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형태가 돼서 사실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8가지 이렇게 답이 되는 거는 그런 모양. 자,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형태 조금만 이렇게 좀 포함될 때 포함되지 않을 때 가지수가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이런 내용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분집합 개수가 이제 2의 n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2에 여기서 이제 제한 조건이 돼요. 지금처럼 이제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 조건이 되니까 이런 원소를 빼야 되겠죠. 그런 원소들을 딱 빼서 답 형태 이렇게 좀 기억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집합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공부 좀 해야 되겠고요. 지금은 좀 다행스러운 점이 이렇게 곧바로 좀 글로 써져 있어서 뜻 파악이 좀 쉬웠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산 기호를 통해서 좀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A, B 값이 0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더하기 B 이 부분들은 알겠는데 그 다음 식은 좀 직접 좀 나누기를 해보면요. B분의 1, A분의 1 아마 순서를 맞춰 쓰게 되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런 형태의 식이 좀 써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식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좀 우선 좀 전개를 해야 되죠. 역수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할 때 1, 1해서 2가 얻어지겠고요. 그 다음 전개할 때 어떻게 될까요? A분의 B 부분하고 B분의 A 이런 부분들이 좀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역수 형태의 식이 이제 완벽하게 얻어진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이때 이제 최소값을 구해갈 때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야 되겠죠. 2배 해주고 2배의 요거 문자 부분들이 곱하기 해주니까 1 이렇게 처리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역시 또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좀 살짝 좀 AB분의 A 더하기 P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각각 나누기 해서 A분의 1, B분의 1
만들어 놓은 이런 거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문학, 역사, 그다음 과학체험의 신청자 수를 조사한 결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세 개 되어 있네요. 문학 102, 역사 128 되어 있고요. 문학과 역사 모두 신청 48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체험 중에서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또 2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때 뭐 이게 부분들 자꾸 글로 써져 있으니까 문학을 뭐 A라고 하고 역사를 B라고 하고 과학을 좀 C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A 원소의 개수가 102라고 주어져 있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래 순서를 또 그렇다고 좀 기호를 좀 바꿨으니까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8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 교집합 B 원소의 개수가 48 이렇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A합 B합 C 원소의 개수가 주어진 거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들은 뭐 292에서 22를 좀 빼면 되는 거니까 270이다 이렇게 또 정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과학 체험만 하겠다라는 얘기는 A집합, B집합, C집합 표시했을 때 C만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A합, B합, C 이런 파트 부분에서 A합, B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귀결돼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70에서 A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개수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102하고 그 다음에 128 열심히 더하고 그 다음에 48을 빼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A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나온 거나 뭐 다름이 없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럼 80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18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좀 빼주면 되겠죠. 자, 빼면 또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빼니까 여기가 8에다가 그러면 또 20에다가 이건 88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전체 그래서 최종 계산 결과는 88입니다. 라고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과학 체험만 했다. 벤 다이그램에서 이제 어디 부분인지를 좀 판단하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연산식은 자, 이런 부분 효율적인 연산이 있다라는 부분들. 자, 역시 벤 다이그램 이용해서 개념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 가면 좀 수월하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자, 중요한 부분들 잘 체킹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면 원소의 개수 쭉 나와 있고요. 합집합의 개수 되어 있고 역시 과학 체험 제일 중요한 부분 역시 벤 다이그램에서 개념적으로 무엇을 처리해 가는지 판단해 가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점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해주면 원 그렸을 때 이렇게 좀 접하게 그려져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중심 좌표를 뭐 a, a 이렇게 놓느냐? 그럼 무작정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들 이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이제 1, 3, 4분면입니까? 아니면 2, 4, 4분면입니까? 4분면에 따라서 좌표 놓는 부분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아니면 2, 4, 4분면에 되게 되면 X좌표, Y좌표 부호가 서로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3일까, 2, 4일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지나는 점을 가지고 좀 판단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은 1,2, 1, 3, 4분면, 즉 1, 4분면을 지나는 그런 원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자, 원 방정식을 x-a의 제곱, y-a의 제곱, 반지름도 뭐 a제곱 이런 형태 됐죠? 자, 이렇게 좀 뭐 r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a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한 문자로 좀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1,2를 지난다 처리했으니까 a-1의 제곱 a-2의 제곱 a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전개할 때 뭐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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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니까 정리해서 a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해서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는 1, 4 해서 5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뭐 A값이 뭐 1하고 5가 나게 되겠죠. 뭐 인수분해 좀 가볍게 처리되니까 A-1, A-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좌표 자체가 1,1하고 5,5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두 점 구해졌는데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뭐 4제곱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루트 2 해서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좌표 놓는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처리됐을 때 4분면에 따라서 부호를 좀 달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 좌표 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좌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p1 주어져 있고 q는 직선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xy에 대하여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한다. 자, 어떤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어떤 이렇게 됐으니까 무슨 얘기냐? 원 위에 많은 점들이 있는데 어떤 점들, 즉 일부 부분들이 참이 된다라는 얘기는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직선 위에 점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뜻 해석해 주는 거니까 원과 직선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직선이 만난다. 뭐 이런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우리는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죠. 중심, 즉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선 방정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y군요.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원은 중심 좌표가 2,6이 되겠습니다. 2,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자, 거리를 열심히 구하면 되는데 루트 2제곱 1제곱 해주니까 5가 되겠고, 대입을 해주면 6 대입해주면 어떤가요? 4에 6이니까 10에서 5를 빼니까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루트 5 이렇게 해서 거리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름이지 뭐 R이 되겠죠? 루트 5 되어 있는데 이 반지름 R보다는 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R 제곱에 물어봤습니다. R 제곱의 최소값. 뭐 루트 5 제곱했으니까 결과 최소값은 5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맨 처음에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그런 요소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와우. 원하고 직선 주어진 거 무난하게 좀 됐는데 어떤 xy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여되어야 되겠다. 즉 만족해주는 값이 하나라도 좀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면 자, 원과 직선이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뜻을 해석하게 되겠고, 자, 그럼 풀이는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또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풀이가 또 편리하다. 이런 내용까지 자, 이론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바르게 풀어가는 방법들 딱 이끌어내는 과정,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절대부등식, 즉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풀게 되면 x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녀석만 만족하는 거죠. 항상 성립하는 거군 거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좀 안 되겠고요. 니은은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대부분은 이제 0보다 크겠지만 0이 되는 녀석이 있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안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디귿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식은 판별식 d를 해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서 0보다 작은 거니까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없는 항상 0보다 큰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리을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식은 절대값이 되어 있어서 해석이 좀 잘 안 된다면 우리는 리을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죠? 뭐 제곱을 좀 직접 해보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뭐 x제곱 2배의 절대값 xy 되겠고, 그 다음은 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크거나 같다가 되나? 이게 말이 좀 되나요? 이렇게 좀 지워지고 나면 xy 값이 절대값 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언제가 되는 건가요? x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뭐 그대로 풀리는 이런 상태가 될 거니까 말이 안 되죠. 뭐, 절대값 부분들이 뭐 항상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좀 성립할 때는 뭐 이게 클 때 이렇게 범위 나눠서 풀이하는 것보다 xy가 0일 때만 뭐 등호가 성립해서 뭐 결과가 같아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특수한 경우만 되는 거지 항상 성립하는 내용은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와, 이것도 안 된다면 뭐 되는 것은 뭐 한 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절대부등식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 산술기압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에서 뭐 최소값을 구해가는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부등식을 찾는 문제도 출제가 가능한 거니까 조금 절대부등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리을 부분 조금 좀 약간 좀 특이한 건가요? 뭐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절대값에서 뭐 항상 이 절대값 부분들이 뭐 양수 쪽이고 x, y는 뭐 음양 다 있는 거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뭐 절대값 부분들이 뭐 일반적으로는 x, y보다는 이제 커져 가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부분들 특히 이제 지금 뭐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x, y가 뭐 같을 때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보편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만, 그러니까 수식만으로 좀 하지 말고요. 좀 이해를 좀 하는 그런 바탕으로 좀 식을 해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석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B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BQR이라고 했을 때, 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 여길 보게 되면 P가 이제 뭐 공통으로 이렇게 좀 사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추론을 하려면 P를 좀 연결시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 P이면 not Q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대우를 좀 구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Q이면 not P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not P이면 R이다.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이 참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게 되면, Q, 벤 다이그램에 이제 P의 여집합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R집합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집합 형태로 표시해가는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보안관계가 다 나왔습니다. 이때 그러면 Q하고 R하고의 교집합을 구하겠다.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뭐 Q가 된다. 금방 확인되는 문제. 기억 옳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을 좀 살펴가려면요, P의 여집합하고 교집합 R집합을 해야 되는데, 벤 다이그램을 딱 좀 살펴보게 되면 P의 여집합하고 R집합하게 되면 이 집합은 당연히 P의 여집합이 되겠고, 자, 이 결과하가 좀 봤을 때 Q가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Q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디귿 살핍니다. 디귿은 P 교집합 R의 여집합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P하고 R의 여집합, 이런 부분 어떻게 되나요? P집합이, P 여집합이 좀 이렇게 되니까 P집합이 이렇게 좀 비금친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의 여집합은 또 이제 바깥쪽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을 구하게 되면 이제 R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저 그렇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아요. 이렇게 옳습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집합의 포함 관계가 표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무난히 풀이된다는 거 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주어진 고 두 개 주어져 있는데, 뭐 연결고리를 하려면 뭐 같이 이제 두 번 나온 문자, P가 좀 연결시켜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연결될까 좀 생각했을 때, 뭐 가운데 부분은 아예 연결되니까 뭐 그 부분들을 이렇게 대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만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P면 R이다 이렇게 주어진 명제들이 이제 참이라고 돼 있으니까 집합 포함 관계를 좀 만들어 가는데, 자, Q가 이제 뭐 P에 여집합할 때, 자, 요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벤 다이그램 표시할 때 맨날 P로만 표시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집합 형태로도 P가 하나의 집합이면 여집합도 하나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P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해가게 되면 뭐 포함 관계가 이제 확실하게 알려지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식들의 이제 참 거짓을 좀 쉽게 좀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여집합 부분 표시해가는 거, 뭐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철저하게 좀 학습하길 바라면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PQ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P집합이 좀 확실하게 좀 커야 되겠다 이러죠. 뭐 대소관계 형태로 집합 표시해주면 안 되는데 개념적으로 좀 커야 되겠다, 이런 부분 좀 찾아달라,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부터 살피게 되게 되면 뭐 기억의 앞쪽 부분은 A라는 집합이 B의 여집합에 이렇게 쭉 포함됩니다, 이런 뜻이 좀 되어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Q는 뭡니까? A, 이건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이게 B가 좀 이렇게 바깥쪽 되는 거니까 A하고 B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둘 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뭐 1번의 답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거 좀 살피게 되면, 자, 각각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수직선에다 표시해주면 x 값이 1보다 커야 되겠고 y 값도 1보다 커야 되겠고 동시에 만족해 주는 거니까 1, 4분면에 1, 1보다 큰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XY가 1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리식 배웠을 테니까 나누기 형태로 보게 되면 Y는 X분의 1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큰 부분이 1, 4분의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근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음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라서, 요 3, 4분면 부분도 이렇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오른쪽 부분들이 영역적으로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중간에 이게 1,1 부분들이 이렇게 좀 선이 그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것보다도 이렇게 좀 충분히 많은 부분들, 뭐 더군다나 뭐 3, 4분면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곱하기에서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각각각은 모두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뭐 곱하기에서 0이 아니려면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모두 다 0이 아니다라는 그 뜻, 그래서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자, x제곱은 x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부분, 뭐 4번은 뭐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근이 0, 1 나오겠고, 그 다음은 x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를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근을 구하게 해주면 0, 1에다가 이쪽은 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5번 뭐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를 이제 수직선에서 표시하게 되면 1보다 큰 부분도 있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1보다 큰 부분만 이렇게 표시되는 거니까 뭐 영역적으로 지금 수직선에다 표시해졌을 때, 자, 이런 내용이라면 집합적으로 당연히 좌측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P집합이 진리집합으로 더 큰 걸 찾아달라 라는 그런 질문이었으니까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뭐 하나하나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데, 이거 뭐 5개를 다 해야 되고 정답이 또 5번에 있고, 미리미리 앞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5번에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시간까지 좀 고려한다면, 우리가 좀 평상시에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구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개념적으로는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P가 확실하게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뭐 같아지면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니까요. 필요 조건이니까 확실하게 크다. 이런 개념들은 진리집합 부분에선 이렇게 되는 부분을 찾아달라. 이 개념은 절대 흔들림 없이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평행 이동해서 O', A', B' 이런 좌표가 좀 나왔습니다. B' 좌표 쭉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럴 때 그에 내접하는 이제 원 방정식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군요. 그럼 뭐 앞쪽 부분에서 우리는 원 방정식 좀 구해가야 되겠죠. 원래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인 저 평행 이동해서 간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B 직선의 방정식 y x절편 y절편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요. 4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이렇게 처리해서 x절편 y절편 알 때 직선 방정식 만들어 놓고요. 전체 물론 71을 곱하기 해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축 y축에도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요. 중심 좌표가 a, a에다가 반지름 a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원하고 직선과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5분에 대입을 해주니까 3a 더하기 4a 마이너스 12 절대값 처리해주고, 이게 이제 a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a 마이너스 12 절대값은 이꼴 5a 이런 부분들을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7a-12가 5a로 풀리기도 하겠고 7a-12가 마이너스 5a로도 풀리겠죠. 자, 이 부분은 2a는 12 처리해서 a 값이 6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반대쪽은 뭐 12a는 그 12에서 a 값이 1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1인 오른쪽 부분이 돼야 되겠죠. 자, 뭐 x절편, y절편 이런 좌표 자체가 뭐 4하고 그 다음에 뭐 3 이렇게 되는데 중심 좌표가 6,6이 된다. 바깥쪽에 큰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심 좌표 우리가 이제 1,1 반지름이 1인 원이라는 사실을 좀 알았는데, 자, 문제를 좀 다시 읽어보면요. 자, 평행이동해서 B' 좌표가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B' 좌표가 5,5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B라는 좌표, 즉 0,3으로 주어져 있는 B라는 좌표가 평행이동이 된 거죠.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1,1이라는 부분들이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서 원의 이제 중심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5만큼 이동하니까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만큼 이동하니까 3이 되겠고, 반지름 1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원방정식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x-6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주어진 식 모양으로 만들려면요, 열심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그러면 또 얼마죠? 이게 6y 이렇게 처리되겠고, 36, 그 다음에 9, 그러면 이제 45가 되는 거죠. 45인데 또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1이 또 이항시켜서 또 계산 좀 해야 되는 거니까 44 해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플러스 44 또 이걸 또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44에서 18을 또 빼야 되는 거죠. 빼기를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뭐 2에 6,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처음부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원방식을 뭐 처음 이렇게 평행이동 된 곳에서 직접 구하겠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것도 뭐 말이 안 될 건 아니겠습니다. 저기 왜냐면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A 프라임 좌표 1.5 프라임 좌표를 좀 다 아니까 이거 이제 접하는 원방식. 자, 그런데요, 뭐 중심 좌표를 좀 모르는 상태에서 뭐 구해 갖다 놓고 나서 그러면 세 직선에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직선 방정식만 구하게 되면 중심 좌표는 A, A를 금방 아니까. 그다음 이제 반지름도 A라는 거 아니까 이곳에서 이제 접하는 부분들 가볍게 처리해서 A 값 좀 바르게 구하고, 그럼 좌표고 반지름 아니까 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나중에 평행 이동한 곳에 있는 원 방정식을 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틀 조금 까탈스러워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으니까 복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4,3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원의 점 P에 대해서 OP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점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략 좀 표시해 가게 되면 중심 좌표가 4,3에 x축에 접한다. 반지름 3 되어야 되겠고, 그럼 축을 이렇게 좀 잡아가면 되죠. 됐습니다. 여기가 좀 4에다가 여기가 좀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이제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자, 이렇다면요, 이게 이제 4,3이니까 중심하고 원점하고 연결하면 거리가 5가 되겠고, 이곳에서 이제 반지름 3을 빼게 되면 최소 거리, 그러니까 5-3 해서 최소 거리 2를 구하겠고, 최대 거리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5 더하기 3 해서 8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원점에서부터 거리들을 열심히 살펴가게 되면 가장 짧을 때 이제 2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가장 길 때 8까지 나오겠다 이런 얘기겠고, 자, 2하고 8 이런 부분들은 뭐 가볍게 뭐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런데요, 중간에 이제 3, 4, 5, 6, 7 이런 부분들 이제 자연수가 존재해 주는데, 자, 이 부분들은 3이 되는 부분들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이렇게 거리되는 이 각각 3, 4, 5, 6, 7 부분에 대해서는 2개씩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5개 부분들은 2개씩 존재해 주겠고, 각각 2하고 8일 때 1개씩 해서 더하기 2를 처리해 주면 전체적으로 자연수가 되는 점 개수는 몇 개다? 12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가라. 뭐 이렇게 좀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중심까지 거리해서 반지름을 빼서 가장 짧은 거리 2, 반지름을 또 더하기 해서 가장 긴 거리 8,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갈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문제 내면 이제 너무 좀 단순하다 생각했나 보죠. 자연수가 되는 개수에서 살짝 좀 응용이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들에서 이제 2개씩 나온다는 사실 조금 이제 기억해서 실수 없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함정처럼 존재해 주는데 함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풀어라.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인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x1, 2, 3, y1, 2, 3 주어져 있고요. 자, 이 점에서의 접선끼리 또 교점을 DF라고 해서 뭐 그림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A점, B점, C점 주어져 있고, 뭐 그곳에서 접선들 쭉 그어서 교점 DEF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맞다를 찾아보면 OX를 풀어가야 되는데,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주어진 식이 좀 성립합니까? 질문 던졌는데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된 식인가요? x1에다가 x2 빼기 x3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y1에다가 y2 마이너스 y3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좀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나누기 해서 x1분의 y1
그 다음은 x2 x3 분의 y2 y3 이렇게 좀 짝을 지어야 되겠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인가요? 자, x1분의 y1 이 부분들은 그림에 가서 봤을 때 중심하고 이렇게 x1하고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연장선을 좀 그으면 요 직선은 이제 기울기란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x2, x3, y2, y3 요 부분들은 BC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지금 AB, AC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선이 뭐 수직이등변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수직이 되겠죠. 수직인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 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기억 맞습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 표현이 아주 좀 재미나게 되어 있네요. 와, 이 부분 넘겨서 기울기로 좀 처리해야 되는, 좀 해석해 놓으니까 좀 뿌듯한데, 어쨌든 좀 해석이 좀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IJ가 좀 다르다. 뭐, 1, 2, 3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러면 좌표들을 좀 열심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AB 해주면 X1, X2, 그 다음에 뭐, BC 해주면 X2, X3, CA 해주면 X3, X1, 뭐, 이런 식의 관계를 좀 논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제 직각삼각형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니은 부분도요. 좀 잘 살펴보면 xi 그 다음에 뭐 xj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xj 돼 있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yi 뭐 yj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역시 또 똑같은 패턴으로 xi, xj 분의 yi, yj 이런 형태 처리되어 있고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또 이 부분들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건데 자, 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원 위에 있는 점들인데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직선까지 그 다음에 직선까지 기울기들이죠. 이렇게 여기 뭐 가령 1, 2라고 치면 여기 이제 x1 이쪽이 y1 이런 계통이 아니고 x2 이런 계통이라고 했을 때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는 여기 이제 직각된다 이런 항목이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요, 좀 우리가 좀 도형을 만든 걸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접선 이런 형태가고 또 이렇게 접선 이런 형태에서 좀 도형이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연결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도형이 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이 당연히 또 직각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큰 삼각형 만든 DF 이 삼각형은 또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써져 있는 이 내용도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이 뭐 똑같은 표현 형태로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누기를 하고 마이너스 처리해서 이제 기울기.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부터 연결한 기울기. 뭐 원래 주어진 그림 가지고는 좀 안 되겠군요. 뭐 원점에서부터 여기 이제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연결한 기울기가 이제 서로 수직 관계. 이런 모양을 좀 생각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호, 이거 좀 만만치 않네요. 자, 그 다음 디귿은 뭔가요? x1, 2, 3 좌표들을 모두 다 더하겠고 y 좌표도 모두 다 더하겠는데 각각 0, 0이 되겠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을 구할 때 3분의 x좌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런 식으로 좀 구해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0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자, 삼각형 ABC의 이제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삼각형 이제 무게중심 일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삼각형 DF의 무게중심도 원점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무엇을 또 구하라고 했나요? CO 그 다음에 CO 여기 부분인가요? 그 다음에 EO 이렇게 처리된 이런 부분요.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무게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2대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CO하고 CE 길이가 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뭐 1대2가 돼야 되겠죠? 2대3이라고 되는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니은이 발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 되었죠? 자, 뭐 수직되는 그런 표현들이 뭐 아주 좀 그럴싸하게 표현되어 있는 뭐 그런 좀 제법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 건 알겠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누기 했을 때 요 모양 만들어서 수직으로 판단하는 거 역시 나누기에서 기울기고 마이너스를 수직으로 판단해 간다는 거. 그리고 특히 두 번째 거는 이제 중심에서부터 연결된 거 보니까 안쪽 부분이 직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저 접선 형태로 그어간 이 부분들이니까 바깥쪽도 수직이 되겠다 해서 직각삼각형 살펴간 그런 내용. 자, 전체적으로 뭐 기울기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얼마나 좀 잘 해석했느냐 이런 게 관여가 되어 있고, 뭐 세 번째 거는 이제 무게중심과 관련된 표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잘 챙겨서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공부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원을 x축,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그런 새로운 원을 C1이라고 하겠고, 원점에 대칭의 한 원을 C2라고 하겠다. 주어져 있네요. 이때 두 원 C1, C2는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는 어떻게 되냐 나와 있는데, 자, 원을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원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x 플러스 4의 제곱 되겠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 되는 그런 내용. 자, 완전 제곱식 만들 때 16하고 1 더하기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4,1, 반지름이 루트 17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x축,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다. 평행 이동한 식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x축으로 a만큼,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해서 중심 좌표가 바뀌겠고, y축으로 b만큼 1 플러스 b에서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C1의 중심 좌표 구해놨고요.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되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좀 싹 바뀌어가면 되겠죠. 그럼 4하고 마이너스 1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하나는 뭐 C1, C2의 이제 중심 좌표들을 열심히 다 구해놨는데, 이 부분이 서로 y는 equal x 대칭 관계에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 좌표가. 그러면 y는 equal x 대칭을 하면 되죠. 대칭을 하게 되면 이제 xy 좌표가 바뀌는 거니까 a-4 한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b 플러스 1 한 좌표가 4가 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은 3, b 값도 그러면 3 이렇게 나오나요? 좌표가 좀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좌표를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렇게 되니까 또 문제에서 또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기해서 6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원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자, 원의 이런 것을 뭐 1차 변환이라고 하는데, 변환을 했을 때 성질은 뭐냐? 절대적으로 중심만 열심히 좀 바뀌는 거고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 뭐 중심 좌표만 열심히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둘 사이 관계도 y equal x 대칭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 수 있는 좌표를 뭐 대칭 이렇게 해서 써놓고 뭐 좌표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원이 대칭 이동과 관련돼 있는 지금 성질 정확하게 좀 잘 알아서 좀 쉽게 풀이를 좀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돼 있는데,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주어진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 좀 어려운 점은 최고차의 문자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가 0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a 값이 2다라고 조사를 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앞에 부분은 0이 되는데 뒤에는 뭐 4x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 부분들이 항상 되는 거 아니니까 요건 좀 답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요 a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 2창이랑 1창 부분이 다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건 좀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립하는 답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2차식인데 2차식이 이제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래프 모양상 이렇게 x축 밑에 그려지는 이런 형태를 좀 상상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x축하고 만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판별식을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좀 식이 좀 오묘해지네요. 이 부분들이 0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죠. a제곱 4a제곱이니까 5a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4a가 되겠죠. 4a 되겠고 그 다음 4에다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12 해서 0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1, 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4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2, 6 이렇게 주면 되는가요? 10에다가 6이면은 16인데 뭐 어차피 부호 하나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니까 아래쪽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다. 그럼 a 플러스 2, 5a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고 그럼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분의 6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 답 범위를 구하려면 아까 뭐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2 부분이 있었으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6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 최소값은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구하면 되겠고, 최대값이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죠. 뭐, 신경 많이 쓸 건 없습니다.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 정수라고 했으니까, 5분의 6보다, 작은 뭐 최대 정수는 뭐 1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최대값, 최소값 나온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차 부등식. 그냥 뭐 큰 틀에서 좀 생각해 가면 뭐 판별식 이렇게 좀 그래프 모양에서 이제 판별식 D만 이제 살펴가면 되는 뭐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최고차 이제 문자가 주어져 있어서 여기 좀 조사해야 될 항목.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써야 되는 거가 뭐 서술형이 되겠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 이거 좀 답에도 관여되는 거니까 최소값에도 이제 최소값의 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좀 들어가서 답에도 관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22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확실하게 좀 실력 쌓는데 좀 보탬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 좋은 문제들 중간에도 뭐 한두 문제 좀 보였던 것 같은데 학습들 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도록 좀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